반갑습니다. 박간의 오상입니다. 쭈미코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한국이랑 일본에 이제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 네이버 라인 야후재팬 합병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아니 저거 왜 갑자기 합병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며칠 전부터 이게 이제 한국이랑 일본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될 듯 안 될 듯 했는데 2019년 11월 18일 오전 시간에 이게 갑자기 빵 하고 발표가 난 겁니다. 왜 이번에 이런 거 있어요라는 거. 그렇죠. 왜 이번에 네이버 라인 야후재팬 합병을 하게 됐느냐. 정말 한 큐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년의 사태 네이버 라인 야후재팬 합병이 이슈에 관한 내용을 시간별로 제가 처음부터 알려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이 퓨전하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2019년 11월 14일에 네이버 1자회사 라인 야후재팬과 통합. 11월 14일 때는 네이버는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일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2019년 11월 18일에 라인과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을 합의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후재팬을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거든요. 갑자기 너무 빠르게 이렇게 1년의 상황이 나오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을 했을까? 뜬금없이. 제가 이걸 대한민국에 있는 뉴스 기사 댓글을 봤어요. 라인, 네이버가 일본인 기업한테 팔았다. 그때부터 매국 노다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난리가 난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댓글 한번 보시면 난리가 났어요. 이 시국에 일본 기업이랑 지금 이게 뭔 일인가? 야후재팬이라니. 반대로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국에 야, 저 한국 기업 저 라인 그거랑 뭐 야후재팬 저 손정이 저거 알아봤다. 양쪽 인터넷상에서는 양쪽 나라의 이 시국 의견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한국이냐? 왜 일본이냐? 이러면서. 이게 경영통합이란 말은 같은 집에 산다는 말이잖아. 여러분들이 여성 만나가지고 길 가다가 저 여성분 너무 이쁘네. 저랑 오늘부터 같이 사시죠. 미쳤나봐. 찰싹.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 관계를 두고 우리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봐요. 이러다가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그러면 우리 한 지붕에 같이 살도록 합시다. 가 되는 거잖아. 이걸 보면서도 갑자기 뉴스가 떠서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왜 저 사람들이 갑자기 이 기업 두 개가 한 지붕 가족이 되느냐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거 이제 아실 분 아실 건데 소프트뱅크 벤처스 네이버 펀드 결성 기자간담회 2016년 11월 14일 이미 국내에서도 미디어 펀드를 결성을 해가지고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자체는. 그 다음에 또 라인 모바일이라 해가지고 라인이 일본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알뜰폰 사업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하고 처음에 같이 한 건 아니에요. 라인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사람들이 라인 모바일을 잘 안 써줘요. 그래서 2018년에 어느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라인 모바일. 예, 소프트뱅크한테 넘어갑니다. 라인이 주식을 49% 가지고 소프트뱅크가 51%를 가져가지고 소프트뱅크의 알뜰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인 모바일이. 하지만 이름은 라인 모바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소프트뱅크가 야후 모바일, Y 모바일을 들고 있거든요. 하나 더 라인 모바일도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복선이죠.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밑에 알뜰폰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후 모바일, Y 모바일, 그리고 하나는 라인 모바일. 이 두 개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입니다. 오늘 11월 18일에 발표된 이 내용을 보면은 야후랑 라인이 통합이잖아. 조금 과거를 보고 왔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이랑 야후재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 손정희 씨를 메인으로 두고 이렇게 기사라든지 거기서 얘기를 하냐면은 Z홀딩스 자체를 소프트뱅크 그룹 재팬이 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재팬은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재팬의 주식 100%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기승전 손정희 씨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니케 아시아에서는 라인, 사실상 소프트뱅크 그룹이 통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야후와 라인, 빨간색과 초록색의 경영 통합. 이걸 보면서 한국에서도 앞으로의 핀테크 시장, AI 시장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시장을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대항으로 시작을 한다.
뭐 아니면 뭐 동아시아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이 친구들이 손을 잡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죠. 왜? 이거 돈 될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에 빨대 꽂으면은 왠지 돈을 많이 벌 것 같기 때문에 이 뉴스를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 이 두 연합 자체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미 미국 시장은 빅4가 있잖아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미 플레이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 한국의 이 그 IT 기업 두 개가 합작을 해봤자 뭐가 되겠냐. 자, 그런데 왜 이 시국이야? 지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실상 오늘 발표에서도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서로 연합이 들어가서 내년 10월, 2020년 10월 달에 정식으로 완벽하게 합병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거진 1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서두를 일이 있나? 뭐 누가 잡으러 오나? 누가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잡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야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야후랑 라인이 이번에 같이 통합을 하면서 뭐가 일본에서 주목을 받냐면 핀테크, 페이페이랑 이 라인페이라는 게 주목을 받습니다. 서로 합쳐서 뭐 몇 천만 명, 일본의 이제 유저를 가지고 두 개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 핀테크 시장을 일본에서도 장악을 하고 싶다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일본만이라고 보면 너무 작잖아요. 왜? 라인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대만, 유럽 쪽에서도 뭐 서비스 하죠. 글로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이 모바일 메신저가 있으면은 일본 국내 수건이 페이페이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유가 드러납니다. 야후 재팬과 라인, 페이페이라는 이 핀테크와 라인페이. 똑같은 이 일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야후랑 라인이잖아. 알리바바랑 텐센트로 보면 됩니다. 알리바바가 야후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라인을 텐센트라고 칩시다. 이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규모 차이는 엄청 크지만 이 두 개가 똑같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야후 라인에 페이페이랑 라인페이처럼 알리바바랑 텐센트는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로 중국 내에서 싸웠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9억이 넘어요. 중국 인구 빨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해. 원래는 알리페이가 독점을 했습니다. 위챗페이는 없었어요. 근데 알리페이가 나오고 9년 후에 위챗페이가 등장을 합니다. 위챗페이가 뭐냐면은 위챗이 라인 같은 거예요. 라인 같은 메신저에서 결제 수단을 넣은 게 위챗페이예요. 알리페이는 QR코드 결제야. 페이페이랑 똑같아 방식이 거의. 위챗페이는 라인페이랑 거의 비슷해. 메신저에서 결제를 한다는 기술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알리페이, 초록색이 위챗페이 쉐어입니다. 압도적으로 알리페이가 74%였어요. 2015년도 1Q에. 그런데 1년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챗페이가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우와, 이런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마케팅 분석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지금은 크로스가 됐다. 역전을 했다. 이미 알리페이를 위챗페이가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 여러분,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메신저 기능 가지고 있는 한국 같으면 카톡, 위챗페이도 마찬가지로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어. 중국 사람들 다 기본으로 깔려 있어. 그러니까 너무 접근하기 쉬운 겁니다.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모기업이 누굽니까, 여러분? 위챗, 텐센트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서비스하는 라이엇 게임즈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텐센트. 정말 거대한 기업입니다. 여기도 자본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위챗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떡상을 합니다. 이게 미래예요. 일본 시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에요. 손정희 씨는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최고네? 역시 알리바바 개꿀. 그런데 텐센트, 위챗페이가 나와. 알리바바를 추격하기 시작해. 야, 이거 안 되겠다.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뭐가 달라? 그렇죠. 메신저예요. 알리페이는 메신저가 없어. 위챗페이는 있어요. 그런데 텐센트한테 위챗페이를 사? 못 사요. 텐센트는 어마어마해. 야, 그러면 일본 사고는 페이페이. 야,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당장 알리페이도 좀 뭔가 좀 어떻게 안 될까? 메신저 기능 글로벌하게 전개하고 조금 사용하기 편리하고 일본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홈그라운드인 그런 프로그램 없나? 왜 없나요?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에 착목을 하게 됩니다. 위챗, 텐센트 그룹이 치고 올라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예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합쳐지면 되잖아. 적이 무서우면은 그 적과 친구가 되면 되잖아. 같은 팀이 되면 돼요. 제일 가까운 게 지금까지 상관관계에 있었던 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라인에 정말 여러분들 만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빠를까? 중국에서 1년 만에 위챗이 쉐어를 27% 이상 올린 거예요. 중국 시장조차도 빨리 돌아가요. 이거 머뭇거리다가 소프트뱅크가 돈 투자하는 페이페이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된다.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고 뭐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빠르게 팍팍팍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AI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연관 관련된 기술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가까운 예를 찾자면은 이 알리바바랑 텐센트의 경쟁, 알리페이랑 위챗페이의 경쟁을 보면은 왜 이렇게 빠르게 메신저에 대한 중요성,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것에 대해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착목을 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보면은 이게 뭐 잘 될 것 같나요? 제가 오늘 잘 될 것 같다고 들어보지 않습니다. 왜?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많아요. 소프트뱅크 이 손정희 씨가 이걸 다 하잖아요. 저거 너무 위험하다. 독점이다. 일본에서 라인이랑 야후재팬 손잡으면은 다른 일본 사람들, 다른 일본 기업들 진출 못 하잖아요. 저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도 있어요, 일본 내에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야후재팬이랑 네이버 라인 빼고 다른 대항마 일본 기업 뭐 있어? 라고 댓글을 다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도 반론을 못 칩니다. 없어요. 일본 기업이 없는데 뭐 야후재팬이 뭐 약간 한국 티가 다 라인이 뭐 한국에 연결돼 있다. 그게 무슨 중요해? 그게 무슨 중요해? 일본 기업이 없잖아. 없는데 왜 욕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가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뭐 상대방 피해보는 기업이 있어야 돼. 피해보는 기업이 없어. 아무도 없는 시장이야.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건 잘 될 거다라는 말한 사람은 이거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1인자 PC 웹페이지, 야후재팬, 모바일에 라인이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이나 한국이 손잡아서 뭐가 되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알면은 주식을 지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오늘 이렇게 급작스레 발표된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 합의라는 이 뉴스, 핫한 뉴스에 대해서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친해졌고 우리 같이 살게 되었어라 발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프트뱅크랑 라인이 일본 내에서 메인뱅크가 같다던가 미조라는 메인뱅크가 같아가지고 뒤에서 자금줄이 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이 많아요. 하지만 서로 합치면은 이득되게 많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죠. 기업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계산이 두드리는 거 빠릅니다. 우리보다요. 앞으로 다른 중국 기업, 미국 기업이랑 싸워보겠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 장밋빛 미래 혹은 합쳤지만 역시 무력했다. 그렇게 말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야후재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 친구가 중요합니다.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가 돈을 막 들고 있잖아요. 자금줄을. 그 엄청난 자금줄이 있기 때문에 라인이 그걸 보고 오히려 들어갔다. 소프트뱅크랑. 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은 선점을 해서 쉐어를 늘리면은 나머지는 돈이 따라옵니다. 그 장악하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 시간이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1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네요. 그걸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